주말이 2.5일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4.5일제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월 급여는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 원래 주 5일 일했으면 그 근로 시간이 뭐 한 달에 209시간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그 209가 주 4.5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럼 209가 아니라 209보다 더 낮은 숫자로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작아지니까. 그쵸. 그러면 결과값인 통상임금 자체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커지면 좀 여파가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들이 많아. 그럼 기업이 나갈 돈이 커져요, 적어져요? 몇 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무조건 치솟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공역집의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이어지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선진국을 따라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 나눈 바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짜노동 근절,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흐름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정책 중 하나인 주 4.5일제를 중심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실제 시행되면 금요일은 언제부터 주말이 되는지, 노동자와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노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전문가분을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윤아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세무사님과 함께 주 4.5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4.5일제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그 노동법에 없는 용어라면서요. 아시다시피 주 6일제, 주 5일제, 주 4.5일제 이런 거는 근기법상 근로기준법 관계노동법령에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요거는 근로기준법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문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근로, 그리고 일주 40시간 근로, 이거가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 4.5일제가 도입이 되게 되고 정착이 되면은 주 36시간 근로가 법정 근로시간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법정 근로시간이 될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당연히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법의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맞습니다. 그럼 4.5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핵심은 이제 금요일 오전 근무 후, 오후는 이제 휴무이 되는 거죠. 다만 그 휴무가 유급으로 보장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 있잖아요. 토요일은 거의 무급 휴일이실 거예요. 그렇듯이 그냥 그 금요일 오후가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냐, 요거는 계약에 따라 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4.5일제가 돼서 금요일 오후가 휴일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여파가 발생하나요? 기업 측과 이제 근로자 측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파는. 그런데 이제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말이 2.5일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4.5일제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월 급여는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기존의 월급은 그대로기 때문에 근로 시간만 줄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통상 시급이 바뀔 겁니다. 통상 임금이 바뀔 겁니다. 왜냐면 통상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급여가 분차, 그리고 분모가 근로 시간이에요. 이걸 나누는 거야. 근데 우리 원래 주 5일 일했으면 그 근로 시간이 한 달에 209시간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그 209가 주 4.5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럼 209가 아니라 209보다 더 낮은 숫자로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작아지니까. 그쵸. 그러면 결과값인 통상임금 자체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커지면은 좀 여파가 클 수 있겠네요. 요거는. 그쵸. 이거는 또 그럼 이제 기업한테 토스가 됩니다. 기업의 부담으로 아마 이게 전가가 될 텐데, 통상임금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큰 문제인 것은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 그 수당들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커진댔잖아요. 커지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들이 많아. 그럼 기업이 나갈 돈이 커져요, 적어져요? 몇 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무조건 치솟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포괄임금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런 근무 수당이 명확해져서 그쪽에 다 줘야 되는 느낌이 되면은 계산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진행되잖아요. 잘 모르지만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큰 거지. 통상임금, 표준임금 중 큰 걸로 줘야 되니까. 퇴직금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을 쓸 수 있다. 통상임금 올라버리면 줘야 되는 수당 자체가 같이 커지고, 그럼요. 퇴직금도 커지고, 수당이 커지면 4대 보험도 커지고,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럼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당이 커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에서 또 어려운 부분은 그 4.5일제 근무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일을 빨리 끝냈다 하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거래처나 고객의 응대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쥐약이 될 수 있겠네요. 은행 같은 걸 좀 예를 들어 봅시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니까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보려면은 이제는 연차나 반차를 써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거랑 저희 세무 업무도 동일하게 저희는 어쨌든 거래처들을 담당하고 거래처들에서 들어오는 그 거래처에 대해 질문이나 문의에 답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버리니까 답변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2.5일 기다려야 다음 주 월요일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급하게 회신을 해야 되는 업무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업무들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세무랑 노무 업무처럼 아무리 그거를 설정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힘든 업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근로 인력이 노동이 대체 가능하냐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체 맞아요. 불가능하고 이제 또 거래가 좀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의 뭐 1대1 대응이니까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대체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해야 되거든. 뭐 안 지키고 있어도 돼. 왜냐면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금요일 오후에는 이 사람이 회신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일을 끝내야 돼라는 암묵적인 있지만 맞죠. 기존에는 그래도 금요일 오후까지는 자기 업무를 좀 봐줬던 사람이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이제 합법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확 떨어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여파 그리고 통상임금 올라가는 건 진짜 크네요.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업 측에서는 이제 4.5일제가 시행이 되면은 통상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주수형 근로시간이 낮아지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잘 통상임금은 커지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당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은 나갈 돈이 많아질 엄청 많아지게 됐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근로시간이 줄면은 이제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들은 이거보다 무서운 거는 아마 그 수당일 겁니다. 근로자 측에서 사실은 뭐 불리할 건 없죠. 휴일이 늘어난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어쨌든 4.5일제를 하게 되면은 주소정 근로시간이 뭐 36시간이 되면은 어차피 덜 일한 만큼 덜 받는 게 시급제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급제 근로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시급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 5일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주 4.5로 내리지.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더 근무를 하지도 않고 일은 통상적으로 조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번 돈이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거였어요. 이번 정책에서 적게 근무하고 적게 가져갈 거냐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안은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 시간만 줄인다. 근데 이게 월급제나 연봉제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시급제에서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마련이 돼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정규직들은 돈은 보전이 되는데 돈이 보전되고 삶의 질은 향상되는데 시급제들은 오히려 돈도 내려가고 삶의 질도 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 그 단시간 근로자나 뭐 시급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기업한테 전가하면 안 되지. 시급제까지 우리가 보상해주기에는 좀 애매하고 쟁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게 시급제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제도인가? 당연히요. 그러면 여기서 시급제 계약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급제가 늘어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 인사팀 분들 그리고 기업 급여 주시는 급여 책정하실 때 머리 터지실 겁니다. 근무 시간을 다 계산을 일일이 계산하시고 근로시간 다 처음부터 뭐 정확하게 책정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책정뿐만 아니라 그 책정된 것을 이제 급여를 산정할 때 복잡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월급제를 왜 쓰는데요? 관리상 편하잖아. 월급제는. 당연히 법이 그게 가고 이게 맞다면 진행하는 게 맞는데 노무사를 쓸 정도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4.5일제 시행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기업 측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간다. 정말 치명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시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업무 시간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동일 임금 4.5일제가 적용이 딱 된다면은 사실은 그보다 뭐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건데 4.5일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시간제를 선호하시게 되는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피하려고 사장님들이 14시간씩 해서 막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저는 4.5일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이미 하루 실제 근로시간 7시간밖에 안 돼요. 9시 반 출근에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하루 7시간을 근무를 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 4.5일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주 4.5일제라기보다는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주 4.5일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관행상하는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주 4.5일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4.5일제라고 말은 하지만 월화수목금 다
다 나가. 주 5일째잖아요, 그럼. 근데 하루에 7시간씩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방식도 하나의 유형으로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부작용은 있는 게 제가 이런 걸 하게 된 취지는 진짜 정부의 취지랑 진짜 똑같아요. 일 잘하는 애들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내고 가. 근데 문제는 이게 일을 못하는 애들 분명 있어요. 일을 못하는 애들은 오히려 자기 업무를 못 끝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연장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그런 애들은 솔직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 데다가 이번에 포괄임금제 없어지죠. 그러면은 초과 수당까지 줘야 돼. 그런 애들은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해고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기업한테 정말 악법이에요. 근데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챙겨주는 데가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일을 잘하는 성과가 좋은 사람, 이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취지잖아요. 네. 성과 중심, 효율성 중심, 그리고 공짜 노동 없이 요걸로 가는 건데 공짜 노동보다는 오히려 더 제가 약간 사회복지 수지되는 느낌?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돈을 더 가져가는 게 역선택됐어요. 자, 그럼 성과평가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효율성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시스템을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시스템은 그럼 누가 해줄 건데? 기업이 어차피 돈 써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나 조금 너무 확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려가 좀 됩니다. 뭐 저는 영향이 없어요. 저는 이미 4.5제 하고 있으니까. 저야 뭐 직원도 막 규모가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 노무 상담 받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적용 안 하는 형태로 좀 정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건부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급진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느 일부 지역 그리고 특히 공무원 중심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우리나라가 주 6일제였잖아요.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뀔 때 그게 도합 12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점진적으로 이거를 바꿔온 거예요. 근데 일단 4.5일제 전 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와, 통상임금 오르는 거 진짜 크다. 근로자분들도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통상임금이 오르면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자체를 적게 주려고 기본급 자체를 낮출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말씀을 지금 당장 못 드리는 이유는 아직 뭐 법에서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마 그 기업 안에서 노사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라던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통상임금이 뭐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쵸. 어쨌든 4.5일제 적용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것들과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제가 많이 성행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봉 협상을 동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채용 자체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돈은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경제 성장 시기에 사실은 이런 포괄임금 조금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계속 폈으면은 사실 이게 되게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복지와 성장이 같이 균형을 이뤘을 것 같은데 경제 침체기에 갑자기 근로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풀게 되는 통화량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옛날에 그 뭐 IMF 때 뭐 이런 거 생각할 건 아니지만 진짜 전문직이나 뭐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그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염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4.5일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이러했고요. 어디까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나라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잘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 노무 분야의 전문가와 세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저는 기업 회계나 어쨌든 여러 가지 재무를 담당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에게 어떠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자유롭게 뭐 서로의 이야기 소통하면서 또 비판하진 마시고 그냥 각자 입장이 있는 거고 하니까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싸우지 마시고요. 많이 싸우시나 봐요. 여기서 많이 싸우시나? 어쨌든 지금까지 태국약집의 한재무 세무사였고요. 저는 오윤아 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